안녕하십니까, 조숙경입니다. 스파크 SQL은 스파크에서 중요하고 강력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스파크 SQL을 사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된 뷰나 테이블에 SQL 쿼리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함수를 사용하거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를 최적화하기 위해 쿼리 실행 계획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 SQL은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 API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변환 시 SQL과 데이터 프레임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방식 모두 동일한 실행 코드로 컴파일됩니다. SQL 또는 구조적 질의 언어는 데이터에 대한 관계형 연산을 표현하기 위한 도메인 특화 언어입니다. 모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NoSQL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변형된 자체 SQL을 제공합니다.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SQL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파치 하이브였습니다. 하이브는 스파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빅데이터 SQL 접근 계층에서 사실상 표준이었습니다. 하이브는 페이스북에서 최초로 개발하였는데 SQL 쿼리를 실행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하둡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는 하둡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솔루션입니다. 쿼리 언어 제공에 따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모르는 데이터 분석가도 쉽게 하둡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이브 QL은 내부적으로 맵 리듀스 잡으로 변환되어 실행됩니다. 하이브는 테이블과 파티션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메타스토어에 저장합니다. 하이브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달리 데이터 삽입 후 스키마 생성하는데 이때 스키마 정보를 메타스토어에서 참조하여 가져옵니다. 스파크 2.0 버전은 하이브를 지원할 수 있는 상위 호환 기능으로 NCSQL과 하이브 QL을 지원하는 자체 개발된 SQL 파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파크 SQL은 데이터 프레임과의 뛰어난 호환성 덕분에 다양한 기업에서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SQL 분석가들은 스리프트 서버나 SQL 인터페이스에 접속해 스파크의 연산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리프트 서버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접속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수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파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와 과학자는 전체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에 스파크 SQ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형 API는 SQL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한 다음 스파크의 ML 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머신러닝 알고리즘 하나를 사용해 수행한 결과를 다른 데이터 소스에 저장하는 전체 과정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스파크 SQL은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용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온라인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로 동작합니다. 즉 매우 간격이 적은 지연 시간이 필요한 쿼리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정해 SQL을 사용할 수 있지만 스파크에서 지원하는 언어 API로도 비정형 SQL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파크 세션 객체에 SQL 함수를 사용합니다. 처리된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합니다. 다음 SQL 형식처럼 코드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습니다. spark.sql select 1+1.show 실행 결과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합니다. 다른 트랜스포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즉시 실행되지 않고 지연 처리됩니다. 또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보다 SQL을 사용한 방법이므로 이해 및 작성이 쉬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데이터 소스를 읽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한 후 스파크는 SQL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프레임을 테이블로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create or replace temp view 함수를 사용해 데이터 프레임을 테이블로 만듭니다.
다음은 emp.csv를 읽어 df emp 언더바 뷰로 생성하는 예입니다. 우선 df emp는 spark.read.option input-schema true, .option header true, .csv emp csv 파일로 emp.csv 파일을 읽습니다. emp 파일은 표에서 보듯이 헤더가 있으며 파일즈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읽은 데이터 소스를 가리키는 df emp를 df emp.show로 확인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df emp를 create와 replace temp view 함수로 테이블로 만듭니다. 코드는 df emp.create와 replace temp view 가로 열고 df emp 언더바 view입니다. 스파크에서 create와 replace temp view 함수로 테이블을 만들면 view로 생성됩니다. view는 가상 테이블로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파크에서 view는 데이터 프레임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df emp 언더바 view가 생성되면 SQL을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는 select all from저를 스파크에서 사용하려면 spark.sql 함수가 필요합니다. spark.sql 함수에서는 여러 줄의 문자열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SQL 쿼리도 문자열처럼 취급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드는 spark.sql select all from df emp 언더바 view입니다. 실제 결과를 확인하려면 액션이 필요합니다. show 액션으로 df emp 언더바 view 내용을 확인합니다. depth.csv를 읽어 df depth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 후 df depth 언더바 view 이름으로 뷰를 생성합니다. 코드는 df depth는 spark.read, .option input-schema true, .option header true, .csv 파일즈 폴더 밑에 depth.csv입니다. df depth.create와 replace temp view 가로 열고 df depth 언더바 view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depth 파일은 표에서 보듯이 헤더가 있으며 파일즈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df depth.show와 spark.sql select all from df depth 언더바 view.show를 각각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렇듯 SQL과 데이터 프레임은 완벽하게 연동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SQL을 사용해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뉴욕에 근무하는 직원 명단을 요청합니다. EMP에서는 뉴욕에 근무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depth와 조인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추출해야 합니다. 조인에 관련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구조적 API를 사용한 코드와 SQL 코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조인 코드는 df emp depth join equal df emp.join df depth, df emp의 depth no가 df depth의 depth no가 같은가로 작성합니다. B에 대한 SQL 코드는 Q는 select all from df emp 언더바 view, df depth 언더바 view, where df emp 언더바 view depth no는 df depth 언더바 view depth no입니다. view emp depth join은 spark.sql query로 작성합니다. 실행 후 결과를 show 함수로 확인합니다. 두 코드 모두 동일 결과를 출력합니다. 개발자가 각자에게 편한 방법으로 코딩하시면 됩니다. 스파크는 처음 접하지만 SQL을 많이 사용한 개발자는 스파크를 다 배우지 않더라도 SQL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자유자재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조인된 뷰 emp depth join 데이터 프레임을 뷰로 생성 후 스파크 SQL로 뉴욕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추출합니다. 뷰 emp depth join 데이터 프레임을 뷰 emp depth join 뷰로 만드는 코드는 뷰 emp depth join create와 replace temp view 뷰 emp depth join입니다. SQL은 select all from 뷰 emp depth join where LOC는
뉴욕입니다. SQL문을 Q에 저장 후 spark.sql q.show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뉴욕 부서 10번에 근무하는 직원 클락, 킹, 밀러에 대한 레코드 3개가 추출되었습니다. 뷰 EMP depth join 데이터 프레임은 두 테이블의 조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크로스 조인 후 조인 조건인 depth NO가 동일한 로우를 추출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컬럼을 프로젝트합니다. 이것은 두 테이블의 크기가 큰 경우 로우를 추출하기 위한 임시 테이블이 많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파크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뎁트 테이블에서 필요한 것은 뉴욕에 있는 부서의 부서 번호만 필요합니다. 이 번호만 가져와서 EMP 테이블의 부서 중 10번 부서에 해당하는 로우만 추출하면 테이블의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뎁트 테이블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고 그 결과만 두 번째 테이블 EMP로 보내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서브 쿼리라 합니다. 첫 번째 쿼리는 select depth NO from df depth underbar view where ROC는 뉴욕으로 작성하는데 이것을 서브 쿼리라 하고 괄호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주 쿼리는 서브 쿼리의 결과를 받아 조건에 맞는 로우를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쿼리는 두 쿼리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서브 쿼리의 결과 depth NO 컬럼과 동일한 값을 가진 EMP의 depth NO 컬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등호는 아니면 in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주 쿼리는 select all from df EMP underbar view where depth NO는 가로 속에 어떤 무언가의 SQL이 들어갑니다. 주 쿼리의 괄호 안에 서브 쿼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쿼리는 spark.sql select all from df EMP underbar view where depth NO는 가로 열고 select depth NO from df depth underbar view where ROC는 뉴욕 가로 닫고 .show를 실행하여 결과를 추출합니다. 조인 결과와 동일하게 클락, 킹, 밀러의 3개 레코드가 결과로 출력되었습니다. 전체 코드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df EMP와 df depth를 생성하고 create와 replace temp view 함수로 view df EMP underbar view와 df depth underbar view를 만듭니다. 뷰가 생성되면 SQL문으로 서브 쿼리를 작성합니다. 뉴욕에 있는 부서의 직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우선 depth에서 뉴욕에 있는 부서 번호를 추출합니다. 결과가 10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번호를 EMP 부서 번호 중 10인 레코드를 찾습니다. 추출한 레코드 3개에서 모든 정보를 프로젝션합니다. 조인과 서브 쿼리에 대한 실행 계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plain 함수로 확인합니다. view EMP depth join이 조인 결과 테이블이므로 실행 계획에 브로드캐스트 해시 조인으로 출력되고 서브 쿼리의 실행 계획은 서브 쿼리 스칼라 서브 쿼리로 출력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파크 SQL은 데이터 프레임을 결과로 반환하기 때문에 SQL 결과에 대해 필터링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실습을 위해 view EMP depth join 뷰에서 ROC로 그룹화하여 SAL 합계를 구합니다. 그 결과에서 ROC가 N으로 시작하고 합계가 11 이상인 결과를 구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view EMP depth join 뷰에서 ROC로 그룹화하여 셀 합계를 구하는 코드는 spark.sql select ROC, sum SAL from view EMP depth join group by ROC입니다. 이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됩니다. 이 결과에서 N으로 시작되는 위치와 컬럼의 SAL 합계가 11 이상인 조건을 where 함수로 작성하면 .where ROC는 like m%, .where sum SAL은 10보다 크다입니다. 첫 번째 where에서 like는 문자열에서 부분 문자를 찾는 경우에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두 번째 where의 조건은 sum
SAL이 10보다 크다인데 sum은 예약 문자입니다. 예약 문자를 컬럼명으로 사용할 경우 백틱 문자로 escaping을 해야 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LOC로 그룹하여 LOC와 SAL 합계를 컬럼으로 프로젝션합니다. 달라스, 시카고, 뉴욕별로 그룹하고 그룹별로 SAL 합계를 출력합니다. 두 번째는 웨어 함수로 LOC가 N으로 시작하는 조건과 합계가 11인 이상인 조건을 추가해 결과를 추출합니다. 추출 결과 중 N으로 시작하는 뉴욕의 SAL 합계가 10일 이상이므로 결과로 출력하였습니다. 앞에 스파크 필터링 코드를 SQL로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LOC가 N으로 시작하는 레코드 추출은 SQL 웨어절의 조건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where LOC like %입니다. 여기서 like는 부분 문자열을 찾는 명령어이고 %는 0개 문자부터 n개 문자에 대응하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 때 첫 문자가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new, no, not 등 길이가 제각각인 문자열을 찾아줍니다. SAL 합계가 10일 이상인 레코드 추출 구문은 그룹화한 결과에 적용하는 조건이므로 그룹 바이 절에 종속된 조건입니다. 그래서 SQL에서는 스파크 코드에서와 달리 웨어 구문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룹 바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해빙절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SQL 구문은 그룹 바이 LOC, 해빙, sum SAL은 10보다 크다입니다. 스파크 실행 코드는 spark.sql, select LOC, sum SAL, from view emp depth join, where LOC like %, group by LOC, having sum SAL은 10보다 크다, .show입니다. SQL문으로 작성할 때는 문장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룹 바이절은 where절 이후에 나와야 합니다. 또한 그룹 바이에 대한 조건인 having절은 그룹 바이절 다음에 작성합니다. 스파크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필터링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SQLite에 저장된 항공운항 데이터베이스에 플라이트 인포 테이블을 로드 후 사용한 쿼리의 실행 계획을 살펴봅니다. 실행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테이블을 로드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이버는 org.sqlite.jdbc로 설정하고 URL은 jdbc:/files/data/flight-data/jdbc/mysql-db로 테이블 이름은 flight_info로 설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db 데이터 프레임은 spark.read format jdbc.option url, .option dbtable, table name, .option driver, driver.load로 읽어드립니다. db 데이터 프레임 .select, test country name .distinct explain으로 실행 계획을 출력합니다. 실행 계획 결과를 들여다보면 테이블의 여러 컬럼 중 관련 있는 컬럼인 test underbar country name만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코드 추출을 위한 푸시드 필터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스파크는 특정 유형의 쿼리를 더 나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프레임에 필터를 명시하면 스파크는 해당 필터에 대한 처리를 데이터베이스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필터에 명시한 실행 계획 코드는 앵길라와 스웨덴을 추출하는 db 데이터 프레임 .filter, test country name in 앵길라, 스웨덴 .explain입니다. 실행 계획의 푸시드 필터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필터링을 위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푸시드 필터 in test underbar country name 앵길라, 스웨덴으로 나옵니다. 스파크는 모든 스파크 함수를 SQL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변환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쿼리 전체를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를 수행한 후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로드하여 읽어드릴 때 테이블 이름 대신 SQL 쿼리를 명시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괄호로 쿼리를 묶고 이름을 지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pushdown 쿼리라는 이름으로 생성했습니다. pushdown 쿼리 변수에 저장한 SQL은 select distinct dest country name from flight info입니다. flight info 테이블에서 dest country name을 중복 없이 구하는 쿼리입니다. 테이블의 조회 쿼리를 실행할 때는 실제로 pushdown 쿼리 변수에 명시한 쿼리를 사용해 수행합니다. 이 사실은 dbDataFrame.explain을 실행해 나온 결과인 실행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을 보면 scan JDBC relation 부분에 pushdown 쿼리에 저장한 쿼리가 테이블 이름 대신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는 테이블의 실제 스키마와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하며 단지 쿼리 결과에 대한 스키마만 알 수 있습니다. 스파크는 파일 크기, 유형, 압축 방식에 따른 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 파일을 읽어 하나의 파티션으로 만들거나 여러 파티션을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기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이 가진 이런 유연성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도 존재하지만 몇 가지 수동 설정이 필요합니다. 스파크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옵션 목록 중 non-partitions 옵션을 사용해 최대 파티션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파티션 수는 데이터베이스의 읽기 및 쓰기 작업 시 동시에 수행 가능한 작업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운 코드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로드할 때 파티션 수를 10개로 설정한 예입니다. dbDataFrame은 spark.read.format jdbc, .option url, url, .option dbtable, table name, .option driver, driver, .option non-partitions 10.load입니다. 실제 실행 계획을 확인해 보면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파티션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량의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이 설정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쓰기나 읽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API 나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최적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건절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적화 방법은 조건절을 명시함으로써 특정 파티션의 특정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 중 앵귤라, 스웨덴 두 국가의 데이터가 필요할 때 두 국가에 대한 필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위임해 처리된 결과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크 자체 파티션에 결과 데이터를 저장하여 더 많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생성 시 조건절 목록을 다음처럼 정의해 스파크 자체 파티션에 결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props 변수는 드라이버 키와 org.sqli.jdbc 값을 중괄호로 묶은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해 둡니다. 조건절 프리디케이트는 대괄호로 묶은 리스트 형태로 앵귤라와 스웨덴을 추출하는 수식을 다음처럼 저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디케이트는 데스트 컨트리 네임은 스웨덴, 오와 오리진 컨트리 네임은 스웨덴, 데스트 컨트리 네임은 앵귤라, 오와 오리진 컨트리 네임은 앵귤라. spark.read.jdbc url, table name, predicate는 predicate, properties는 props.show는 결과를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다음처럼 4개의 로우가 결과로 출력됩니다. 추출 조건이 데스트 컨트리 네임이 앵귤라와 스웨덴인 2개와 오리진 컨트리 네임이 앵귤라와 스웨덴인 2개로 결과는 총 4개 로우입니다. spark.read.jdbc url, table name, predicate는 predicate, properties는 props.rdd, get non-partitions는 파티션 수를 확인하는 코드이고 결과가 2개로 나왔습니다. 앵귤라 스웨덴으로 조건절을 지정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때 두 조건에 따라 파티션을 분할했으므로 결과가 2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기반의 파티셔닝은 앞에서 조건절을 기반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수치형 카운트 컬럼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여기서는 처음과 마지막 파티션 사이의 최소값 0과 최대값 348,113을 사용합니다. 348,113은 예제 테이블 플라이 언더바 인포 컬럼 카운트의 최대값입니다. 이 범위 밖의 모든 값은 첫 번째 또는 마지막 파티션에 속합니다. 그 다음 전체 파티션 수를 설정합니다. 파티션 수는 병렬 처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스파크는 데이터베이스의 병렬로 쿼리를 요청하며 non-partitions에 설정된 값 10만큼 파티션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파티션의 값을 할당하기 위해 상한값과 하한값을 다음 코드처럼 설정합니다. 컬네임은 카운트, 로우 바운드 0, 어퍼 바운드 348,113, non-partition 10. 이 설정으로 카운트 값을 최저값부터 최고값까지 파티션에 동일하게 분배합니다. 설정값을 플라잇 언더바 인포 테이블을 로드할 때 적용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컬럼 카운트를 기준으로 상한값, 하한값과 파티션 수를 설정 후 실행하면 결과가 255로 나옵니다. spark.read.jdbc url, 테이블 네임, 컬럼은 컬네임, 프로퍼티는 props, 로우 바운드는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는 어퍼 바운드, non-partitions는 non-partitions.count. 스파크 UI의 스테이지 탭을 클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파티션 값과 동일하게 10개의 태스크가 병렬로 수행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app 스파크 SQL1으로 둔 상태에서 지금 스파크 세션을 생성하였습니다. 실습에 사용할 그 파일은 emp.csv와 depth.csv입니다. 각각 둘 다 파일주 폴더 밑에 그 생성해 둔 상태입니다. 두 파일을 읽었고 emp 파일의 그 형태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로우가 14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스파크 SQL 실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그 DB 테이블로 변경하는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f emp.create와 replace temp view로 지금 df emp 파일을 그 뷰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df emp 언더바 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DB 테이블 뷰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 이름을 가지고 SQL문을 적용해 확인하는 거는 select all from df emp 언더바 view입니다. 그래서 그걸 스팍의 SQL 함수로 수행을 하고 결과 확인을 위해서 show 함수를 실행합니다. 결과로 데이터 프레임 결과랑 그 다음에 뷰의 결과가 지금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depth 테이블에 대해서도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걸 그 출력한 결과와 요 부분에서 파일을 읽을 때 아예 그 테이블 뷰를 df depth 언더바 뷰로 여기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파일 확인, 그 다음에 spark.sql select all from df depth 언더바 view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 테이블 확인을 했습니다. 얘는 데이터 프레임, 요거는 테이블 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테이블을 조인합니다. 두 테이블을 조인할 때 조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각각 한 개씩 있고 뷰가 각각 한 개씩 있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 조인하는 방법은 앞쪽 강의에서 보셨다시피 df emp.join df depth 그 다음에 조인 조건을 줬습니다. 조인 조건. 근데 여기 조인 조건이 depth NO가 같은 것끼리 조인해서 여기에 이제 dname이나 로케이션을 그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인 조건은 df emp의 depth NO랑
df depth에 depth NO가 같은 걸 조인 조건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조인을 하면 네, 여기에 이제 depth NO, 그다음에 dname, log, 그러니까 depth 관련돼서 이제 뒤에 이렇게 컬럼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하나의 커다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SQL문으로 조인하는 거는 프롬절에 테이블 이름을 쓰고 조인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뷰 이름은 df emp 언더바 뷰하고 df depth 언더바 뷰였으니까 프롬절에 이렇게 그 테이블 이름 두 개를 줍니다. 그리고 얘도 조인 조건은 결국 요 df emp 언더바 뷰하고 df depth 언더바 뷰에 depth NO가 같은 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Q라는 데다가 저장해 놓고 실제 이제 그 결과는 spark.sql Q로 하니까 그 결과가 이제 view emp depth join으로 들어갑니다. 결과 확인. 데이터 프레임 조인을 하던 아니면 뷰로 각각 만들고 조인을 하던 결과는 동일하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쓰던 아니면은 뷰를 쓰던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SQL문을 그 DB를 많이 다루고 SQL문을 쓰신 분들은 아마 이게 훨씬 더 편할 거고, 또한 이제 데이터가 DB 테이블에 있는 경우에 데이터를 이런 형태의 조합을 하거나 뭔가 가져오는 거는 DB에서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스파크에서 하는 것보다. 원래 스파크가 DB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얘는 빅데이터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DB 관련된 일을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빠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형태도 데이터 프레임에서 추출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SQL문으로 추출하는 경우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그 LOC가 뉴욕인 것만 지금 추출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그 실행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실행 계획은 explain 함수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면 spark SQL Q,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SQL문 조인으로 한 거에 대한 실행 계획의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니까 브로드캐스트 해시 조인이라고, 그러니까 조인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조인이라고 지금 표시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욕에 있는 그 뉴욕 사무실에 있는 그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뽑아오는 건데, 동일한 거지만 얘는 부지리로 그 뽑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df emp depth join을 view emp depth join의 뷰로 만드는 create 와 replace temp view 구문을 실행하고, 그 다음번에는 뭘 했냐면은 그 그룹 바이 LOC로 그룹 바이 해서 로케이션하고 그 셀러리의 썸을 구하는 거는 DB에서,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건을 n으로 시작하는 로케이션과 그 다음에 셀러리가 합계가 10 이상인 걸 뽑는 거는 그 스파크의 API 형태로, 그러니까 웨어 함수 이렇게 써서 하는 결과랑,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아예 그 DB SQL 문 내에 그룹 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각각 그 n으로 시작하는 그 조건 들어간 거랑 그 셀러리의 썸이 10보다 큰 거에 대한 조건이 들어간 SQL문 형태로 만든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도 실행해도 네, 결과 뉴욕 8750, 얘도 마찬가지로 뉴욕 8750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도 좋고, 아예 SQL문 자체로 다 만들어 가지고 결과를 확인해도 좋다고 지금 실습 내용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해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그 테이블이나 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이나 뷰에 SQL문을 적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그
웨어 조건이나 필터 조건들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랑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느 형태를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파크 SQL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하이브와 스파크와의 관계와 데이터 프레임을 뷰로 만들어 스파크 SQL을 실행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쿼리 푸시다운과 데이터베이스를 병렬로 읽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